자, 봅시다. 우선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개념이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1차 표준 물질.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교재에 써놨죠.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자체가 매우 순수해서 사용한 질량과 혹은 부피로부터 바로 농도를 알 수 있는 녀석. 요거를 1차 표준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녀석은 1. 그 자체가 very pure. 뭐 하다고요? 아주 순수. 우리 대현이 순수한가요? 네. 오,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순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질량 혹은 부피 측정으로부터 바로 그 농도 혹은 몰수를 알 수 있는 녀석. 그것을 바로 1차 표준 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1차 표준 물질, 우리 원래 표현은 프라이머리 스탠다드. 알겠죠? 이게 순수하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순수하지 않다면 질량을 재도 부피를 재도 그 안에 뭔가 그 불순물이 들어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불순물이 존재하는 만큼 빼주고 계산을 해야 농도나 몰수를 알 수 있을 텐데 이 자체가 순수하니까 질량을 바로 재고 부피를 바로 재고 하면은 그게 바로 농도나 몰수가 바로 되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런 물질을 우선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프라이머리 스탠다드가 가지는 이제 보통의 성격. 자, 뭐 첫 번째가 방금 얘기했듯이 very pure. 아주 순수하고요. 뭐 순도가 뭐 99.9%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뭐 그게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순수할수록 좋다 이건 거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냐면 보통 조건에서 스스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아무런 일도 벌이지 않았는데 혼자 알아서 막 쪼개지고 없어진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꽤 화학적으로 불안한 녀석이란 얘기예요. 꽤 안정한 녀석이란 얘기예요. 꽤 안정한 녀석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고열 조건에서 건조시켜도 안정해야 된다. 자, 왜 고열 조건이 나오냐면요. 예를 들어 밀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밀가루 같은 거 예를 들면 100g을 저울에 쟀잖아요. 밀가루 같은 거. 근데 걔를 여러분 혹시 전자레인지에 한 1분 정도 돌리고 나서 다시 저울에 재면 어떻게 되게요? 밀가루를 저울에 쟀어요? 이거 실험할 때 시험 보고서 이런 거 한번 써보라고요. 뭐냐면요. 밀가루 같은 것들을 꼭 밀가루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화학 실험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우더 타입의 반응물들 있잖아요. 이게 딱 여러데 고체인데 안에 막 그 가루야. 파우더 타입이야. 파우더 타입의 화합물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백발백중이에요. 저울에 쟀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전자레인지에 놓고 한 1분 정도 돌린 다음에 그걸 다시 저울에 재면 질량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질량이 줄어듭니다. 진짜 줄어듭니다. 왜일까요? 그 고체가 도니까
아, 뱅글뱅글. 아,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보면 뺑 이게 도니까 돌다가 날아간다고. 아, 밀가루가 NaCl이 소금이 날아간다고. 정답. 뭐냐면 파우더라고 하는 건 표면적이 넓어요, 좁아요. 파우더는 표면적이 엄청 넓죠. 여기서 표면적이라고 하는 건 미세한 입자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모든 표면이요. 파우더라고 하는 게 파우더는 고체를 붙여 놓은 거예요, 쪼개 놓은 거예요. 쪼개 놓은 거기 때문에 쪼개는 만큼 표면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러붙어 있다? 물이 잔뜩 들러붙어 있어요. 전자레인지로 돌리면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가 버리겠죠? 그 날아가 버리면서 질량이 줄어드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파우더를 바로 질량 측정을 했다. 그 질량은 정확한 질량이다. 무조건 오염된 질량이다. 무조건 오염된 질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실험 같은 걸 할 때 파우더 질량제죠. 바로 전자레인지 돌려서 건조시켜야 됩니다. 알겠죠? 건조시킨 다음 측정을 해야 옳은 질량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생각 안 해봤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로 그래야 됩니다. 즉 그게 표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섞어서 뭐 된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그냥 막 섞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봐. 그냥 뭘 막 섞으면 생성물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냥 뭘 막 만들면 봐봐요. A하고 B하고 섞어서 C가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화학양로 계수가 1대 1대 1이라고 하죠. 그럼 만약에 잘 봐요. 정확하게 측정을 정확하게 가지고 얘 1몰, 얘 1몰, 얘 두 개를 반응시키면 나중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1몰 반응 계수가 1대 1대 1이면 얘를 1몰 1몰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1대 1대 1 반응하면 빵빵 사라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질량이나 몰수 측정이 정확할수록 얘가 어떻게 돼요? 퓨어해지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이 질량 측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큼 남겠죠. 그러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거를 생성물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이 순간 얘는 퓨어한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오염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질량 측정과 그 다음에 몰수 측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그걸 감안해서 나중에 생성물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내가 아무리 얘를 자세하게 측정을 해도 오차는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죠.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결과에서 분명 불순물이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나중에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나중에 뭐 해요?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예전에 우리 배웠던 거 하지만 이번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크로마토그래피요. 우리 옛날에 크로마토그래피 열심히 했죠. 이번 시험에 나왔으면 좋은데 안 나왔죠. 아, 크로마토그래피를 안 내고 그래. 하여튼 크로마토그래피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온리 C만 1몰을 퓨어하게 얻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한 실험을 하려면 처음에 이 몰수나 질량 측정을 제대로 하기 위한 뭐를 했어야 한다? 표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최종 생성물이 끝난 다음 크로마토그래피 등으로 분리를 해서 최종 생성물을 퓨어하게 얻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때 만약 표준화와 크로마토그래피를 빼먹은 단순 A, B를 섞어서 C를 만들었다 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화도 안 했어요. 그리고 크로마토그래피도 안 했어요. 이때 이걸 뭐라고요? 이걸 연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연금술 알죠? 그 뭐 옛날에 이제 뭐 이게 삼각 모자 쓴 아저씨들이 막
어머니 콩 하면서 이렇게 푸릉 하는 이런 거 이게 연금술이라고. 그럼 여러분 연금술은 학문이에요, 학문 아니에요? 학문 아니죠? 경험일 수는 있으나 학문은 아닙니다. 이 연금술이라는 어떤 경험적 테크닉에 드디어 표준화와 크로마토그래피 등의 분리 기술이 들어갔을 때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만큼 이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금술이 전 국민의 뼛속까지 녹아 들어가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모든 국민이 다 연금술사예요. 그런 나라가 하나 있어요. 모든 국민이 연금술사인 나라가 있어요. 유전적으로 그냥 DNA적으로다가. 그게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혹시 여러분 댁에 외부에 어른이 집에 이렇게 놀러 오신 적 있어요? 뭐 다른 뭐 친척이건 뭐 아버님 뭐 엄마 친구시건 이렇게 어른들이 놀러 오실 적 있어요? 그럼 어른들이 어떤 집에 방문을 할 때 그 집에 자녀들이 있으면 그냥 오시나요? 아니죠. 보통 뭐 선물 같은 거 들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마침 선물을 준비 못했으면 이렇게 용돈이라도 주시죠. 미국에서 어느 가정에 방문했는데 거기에 자녀가 있다는 걸 알면 미국에서는 손님이 무조건 뭘 사주고 가게요. 미국의 그 전통이에요, 그냥. 바로 화학 실험 키트를 사가요. 이게 막 장난감 같은 비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돋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사들고 가요. 이게 뭐 허접하죠. 허접한데 그렇게 쫙 모여 있으면 그 받는 애 입장에서 우와 할 거 아니에요. 미국의 전통이에요, 이게.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비커를 다루는 거예요. 애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대충만 뭐 섞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는 뭐 위험한 건 별로 없겠죠. 그냥 뭐 섞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보통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집 걸 하다 보니까 나이가 좀 들었어요? 인터넷을 할 수 있어요? 뒤져서 뭘 만들어요? 애들이 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사제폭탄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글에다가 How to make bomb 딱 치면요 쫙 떠요. 알겠어요? 유튜브 쫙 떠요. 그래서 미국에는 어떤 모임들이 있는 줄 아세요? 미국에는요 바로 사제폭탄 터뜨리기 모임이 있어요. 집에서 폭탄 만들어가지고 모여가지고 공터에 가서 뻥 터뜨리고 와 박수치고 막 이런 애들 천지백깔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테러가 일어나면 폭탄 테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미국은 폭탄 테러가 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굉장히 잘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일어나요. 그래서 폭탄 테러는 미국에서 엄청난 중범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이 막 뭘 섞어서 폭탄 같은 걸 만드는 연금술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폭탄과 함께 뭐도 많이 만들까요? 마약입니다. 바로 초등학생들이 코케인을 합성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생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금술을 하는 겁니까? 케미스트리를 하는 겁니까? 이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걔들은 표준화나 크로마토그래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만든 마약은 코케인은 퓨어하겠어요? 아주 오염되겠어요? 굉장히 오염됐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만든 마약이 미국에서도 유통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잘못했다고 어떻게 된다? 바로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겠어요? 만든 애도 모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만든 가정에서 만든 불순물 잔뜩 들어가 있는 그 아주 불순한 코케인 당연히 싸겠습니까? 비싸겠습니까? 아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그냥 몇백 원, 몇천 원, 몇만 원에 팝니다. 근데 그 좋다고 샀다가 하다가 어떻게 돼? 그 자리에서 골로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미국의 마피아들이 유통하는 마약 있죠. 그건 누가 만들까요? 맞습니다. 바로 마피아들은 누굴 고용한다? 예, 화학과 졸업생들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화학과 나오거나 화학과 대학원생들을 고용해서 걔들을 고용해가지고는 진짜 표준화도 하고 크로마토그래피도 해서 엄청나게 순도가 높은 마약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마약은 순도가 높겠어요? 안 높겠어요? 높고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졸라리 비싸죠. 무슨 말 알겠죠?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약을 하고 싶다? 미국에서 누구 걸 사야겠어요? 비싸도 마피아 걸 사야 돼요. 알겠죠? 그 싸제 마약 샀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알겠죠? 물론 뭐 마피아 마약을 샀다가 중독되면 그것도 인생 쪽나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몇 년은 더 살겠죠. 알겠죠? 말도 그렇다. 선생님 중고등학생들이 미국에 하는 그런 거싼 거예요? 마약? 예, 그겁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훈련이 덜 된 상태로 만드는 마약이 굉장히 유통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또 뭐가 유통이 되냐면 대마초. 대마초는요, 그냥 걔는 식물입니다. 그냥 식물이어서 아무나 몰래 키워가지고는 말려서 담배처럼 피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누구나 쉽게 재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대마초를 직접 재배하는 애들이 억수로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중고등학교에서 거래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하튼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 가면 마약이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꼭 미국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도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마약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마약은 인간은 마약을 언제부터 썼죠? 수술. 5,000년 전부터 썼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 5,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도 계속 써왔다는 얘기죠. 즉 인류는 5,000년 전부터 마약을 계속 써왔고요. 통계조사에 의하면 전 인류의 몇 퍼센트가 마약을 할까요? 30%요. 전 인류의 30%는 계속 꾸준히 마약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4명 중에 1명은 마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되게 무섭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그게 우리나라도 예외겠어요? 우리나라만 예외겠어요?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도 마약하는 사람이 억수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뭐 더 얘기해봐야 뭐 아무런 의미 없겠지만 마약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좆됩니다. 아시겠죠? 네. 청소년 마약이 점점 당연하죠.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루트는 많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엔 사실은 마약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아시아 마약 허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에 유통되는 모든 마약은 한국을 거쳐갑니다. 유럽으로 그 뭐냐면은 유통되는 마약은 어디를 거쳐갑니까? 유럽으로 유통되는 마약은 중남미를 거쳐갑니다. 멕시코요, 멕시코. 그 멕시코에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가 수리남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래서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만들어진 겁니다. 실화죠? 실화죠. 그래서 유럽으로 유통되는 코케인의 대부분을 보통 멕시코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 멕시코 외에 또 처리하는 곳이 수리남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마약 보스였던 한국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드라마로 만든 게 최근 드라마 수리남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유럽, 미국이 아니라 아시아에 유통되는 마약의 마약 중심이 어디다? 사람들 잘 모르는데 그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모든 아시아에서 만들어진 마약은 한국으로 모여요. 그래서 한국으로 모인 다음 그게 중국이나 일본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한국은 구하고자 하면 마약을 엄청나게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에 대한 위험성도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마약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좆대 알겠죠? 네, 큰일 나. 알겠지? 네. 완전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 알겠어요? 어? 왜냐하면요. 마약 자체가 위험하냐는 별개의 문제고요. 별개의 문제고요. 마약을 하게 되는 순간
악마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요. 진짜 여러분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극악 무도한 짓을 서슴없이 하는 악마들을 만나게 돼요. 마약에 한번 빠지는 순간. 마약에 빠졌다는 얘기는 마약을 지속적으로 구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악마 그 마약 자체가 그 케미컬적으로 독성이 있다, 양리작용으로 몸에 해를 준다. 그거와 별개로 마약을 꾸준하게 구입하게 되는 사람 사이에 관계가 생기죠. 그 사람 중에 악마들이 있다니까요. 얘네들한테 걸리잖아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마약에 한번 중독이 되면 마약의 양리작용 때문에 그것을 못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마약 비즈니스와 관련된 인간들 있죠. 걔네들이 못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게 마약 자체보다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천사와 악마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면 천사 있고 지옥 가면 악마 있는 게 아니고요. 천사와 악마는요, 현존해요. 알겠어요? 현존해요. 우연찮게 운이 좋아 천사를 만날 수도 있고요. 진짜 재수 온 붙어서 악마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 전체가 바뀌어요. 무슨 말 알겠죠? 마약을 하면 뭐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 악마를 만날 가능성이 억수로 높아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약을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영 하고 싶으면 집에서 직접 합성해. 내가 가르쳐줄게. 근데 나 알아, 나는. 예, 아니, 다 배웠어요. 화학과에 가면, 화학과 졸업하면 이게 코케인 합성하는 거 다 배워요. 다 배웁니다. 아니, 내가 노력만 하면요, 저기 다 사서 만들 수 있습니다. 표준화하고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순도 99.9%짜리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는 봤어요. 머리로만요. 왜? 실제 행위를 하면 법업 행위가 되니까요. 행위를 하면, 아시겠어요? 머리로는 다 트레이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유기화학을 조금만 배우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으면 공부해서 혼자 만들어서 해, 그냥. 그러다가 혼자 하다가 죽어, 그냥.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인간을 통해서 마약을 구매한다. 알겠어요? 이때부터 진짜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야. 알겠죠?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 알겠죠?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 이제 알겠죠? 체리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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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상한 일 있으면 술이나 한잔해, 그냥. 알겠죠? 나중에 술이나 한잔해, 그냥. 이제 알겠죠? 네, 그걸로 해. 그걸로 대충 해. 그냥 굳이 더 펴, 이거를. 굳이 이렇게 찔러. 굳이 하고, 알겠죠? 그거 말고도 세상에 재밌는 게 많아. 이게, 세상에 쾌락은 많은데, 굳이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표준화와 크로마토그래피는 연금술을 무엇으로 만들어주는? 케미스트로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실험적 단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파우더를 어떻게 가열을 해서 그 표면에 붙은 물들을 날린 다음 질량을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또 사실은 뭐냐면은 이 전자레인지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위험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큰 사고가 벌어진다라기보다는 전자레인지에서는 무슨 빛이 쬐어지죠? 마이크로웨이브가 쬐어지죠. 마이크로웨이브를 받은 물질이 반응해서 다른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을 증발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물보다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보다는 사실은 오븐이 좋아요. 오븐 알죠? 빵 굽는 오븐. 그게 실험실에 가도 오븐이 있거든요. 당연히 실험실의 오븐은 빵 구우려고 쓰는 게 아니겠죠. 실험실의 오븐은 보통 100도에서 120도 정도로 약간 사우나 정도의 온도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나 100도면 굉장히 뜨거워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습니다. 웬만한 사우나 가면 다 100도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100도에서 120도 정도로 세팅을 하면 그냥
뜨뜻한 정도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딱 열면 이게 뜨끈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내가 질량을 측정할 파우더 샘플을 넣어두는 거예요. 딱 닫고 한 두세 시간에서 조금 길면 원데이. 그 원데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내일 실험할 예정이면 오늘 넣어두고 퇴근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내가 내일 실험할 거다. 그러면 내가 이거 파우더 샘플 내가 필요한 만큼 좀 덜어다가 오븐에 넣어두고 그 다음날 출근해서 빼가지고 질량 측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원래 실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파우더 샘플을 어디에 넣어둘 예정이다? 오븐에 넣어둘 예정이니까 고열 조건에서 안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게 1차 표준 물질의 첫 번째 중요한 조건.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니까 1차 표준 물질은 보통 건조시켜도 안정하니까 1차 표준 물질은 보통 액체겠어요? 고체겠어요? 그래서 보통 고체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죠? 이게 1차 표준 물질의 첫 번째 특징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표준화를 이제 드디어 어디에? 상념기 접정에 적용해 보자. 그러면 이 상념기 접정에서 억수로 벅수로 많이 나오는 녀석이 누구냐면 바로 이거. 바로 KOH와 NaOH는 자, KOH와 NaOH 사실은 상념기 문제 풀 때 많이 나오는 녀석이에요? 안 나오는 녀석이에요? KOH, NaOH는 상념기 적정 문제 풀 때 자주 나와요? 안 나와요? 억수로 나오잖아요. 뭐 아세트산에 NaOH를 얼마나 떨어뜨렸다, 뭐 pH 구하시오 이런 문제 억수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NaOH하고 KOH는 상념기 문제에서 맨날 나오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KOH와 NaOH는 우선 속성은 무슨 염기라고 하죠? 속성은 무슨 염기예요? 강염기라고 하죠. 강염기. 근데 얘들은 보시다시피 프라이머리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프라이머리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그 아닌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 얘들은 대기 중의 CO2를 흡수합니다. 뭘 흡수한다고요? 이산화탄소. 자, 어떤 식으로 흡수하냐면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흡수하느냐? 바로 이렇게 흡수합니다. 예를 들어 NaOH가 있다고 칩시다. NaOH. KOH도 마찬가지겠죠? 얘가 CO2랑 반응하면 뭐 되게요? 바로 Na2CO3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2를 더해 주시면 여기에 H2O가 하나. 이렇게 되겠네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NaOH 수용액인 줄 알았는데 가만 내비뒀더니 이산화탄소가 잔뜩 들어가 있는 이런 놈을 모르고 NaOH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이놈하고 이놈의 성격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NaOH라는 KOH라는 물질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순수하게 NaOH로 있을 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영화 배우 중에 조인성 씨 있죠? 조인성 씨 동생이 누구죠? 조혜성 씨라고 있습니다. 예, 조인성 씨 동생 조혜성 씨. 조혜성 씨가 누구죠?
조희성 씨가 누구죠? 물 버르버르버르버 고체 상태에서 공기 중의 수증기를 흡수하여 스스로 용해되는 성격을 조해성씨라고 합니다. 한자말로 무슨 뜻이냐면요. 조자가 조급하다 이런 뜻이에요. 조급하다. 해가 용해. 빨리 용해되는 성격을 한자말로 조해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인성 씨 동생 조해성 씨. 자, 하여튼 그렇다. 조인성 씨 진짜 동생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있나? 천이 방금 믿었죠.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대현이 믿었어요? 믿을 뻔. 아, 믿을 뻔. 아, 민지 믿었죠? 그렇구나. 좋았어. 다 믿었어. 그리고 다들 너무 퓨어한데요? 좋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NaOH가 솔리드로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고체로 있는데 얘를 가만히 내비두면 H2O 게스니까 이거 수증기잖아요. 수증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NaOH 알아서 수용액이 돼요. 알아서 수용액이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NaOH는 고체로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NaOH를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이게 저울이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에 고골 요 각각이 NaOH 솔리드였다고 치지. 그리고 이때 이제 질량을 딱 측정을 했는데 1.00g이었다고 치자 이런 얘기지. 그런데 놀라운 일은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진짜 정말 거의 눈 깜짝할 사이에요. 뭐 할 사이? 눈 깜짝. 그러니까 수초예요. 수초. 한 1, 2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육안으로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얘가 처음엔 고체였잖아요. 한 1, 2초만 지나고 나면요. 여기에 지르르 물기가 생겨요. 왜? 물기가 생긴다는 말 알죠? 왜 온도차 생기면 뭐 표면에 이렇게 수증기 싹 내려앉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매트했었는데 한 몇 초만 지나면 이게 뭐가 반짝반짝하면서 물기가 딱 내려앉아요. 그러면서 여기 어떻게 돼? 여기 어떻게 돼? 1.03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시간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저울의 이 질량이 계속 증가해요. 계속. 그러니까 얘는 이 자체로 질량 측정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고체 상태에서 정확한 질량 측정이 매우 뭐하다? 곤란한 거예요. 좋아. 아시겠죠? 알겠죠? 오늘을 끄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줄게요. 그림 줄게요.
그래서 이다 1, 2, 3 KOH NaOH 수용액은 만든 후에 사용 직전. 자, 만들어 놨어야겠죠? 만들어 놓은 다음 사용 직전에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를 활용하여 표준화 해야 합니다. 표준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문제가 뽀로뽀로뽀로바 그 옆 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25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25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의미만 알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자, 연습 문제 25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maybe 이번 시험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교재 표준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습 문제 25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연습 문제 25. 이 뭐냐? 자, 우선 첫 번째 1. 자, 문제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타이트레이션 오브 0.824g 포타슘 하이드로젠 살레이트 리카이드 38.314 NaOH 솔루션 to it endpoint detector find the concentration. 자, 이게 뭐냐? 자, 자, 이게 뭐냐? 얘가 어디 갔어? 가만히 있어 보자. 자, 봅시다. 우선 첫 번째 요겁니다. NaOH 수용액이 있는데 그냥 편의상 38.314g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NaOH 수용액 38.314g이 있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요 안에 이미 불순물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내가 지금 어쨌거나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쨌거나 수용액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용액 안에는 이런 식으로 CO2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NaOH 질량을 측정할 때 조회성 때문에 질량 측정에 오차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알겠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미 이 안에는 불순물이 잔뜩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들 사용된 프라이머리 스탠다드.
보이시죠? 이때 사용된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는 바로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질량으로다가 0.824g 의 이런 말을 썼어요. 포타시움 하이드로젠 살레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줄여서 어떻게 쓰냐면 KHP라고 씁니다. 얘를 줄여서 KHP라고 씁니다. 아주 유명한 녀석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녀석이다. 그러면 이때 NaOH 수용액 중 바로 NaOH만의 몰수가 어떻게 되겠느냐. 알겠죠? 조그만의 몰수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를 계산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준다. 줄게요. 줄게요. 자, 그럼 이때 저기서 한숨 내쉬고 자, 첫 번째 1에 솔루션 1. 자, 저 문제 조건에서 이제 풀이가 이제 진행이 되면 자, 첫 번째 이제 뭐부터 해볼 거냐면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저기 뭘 해야 되지? 이때 우선 뭐부터 알아봐야 될 거냐면요. 저기에 있는 포타시움 하이드로젠 살레이트. 요 녀석이 당최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보이세요? 자, 얘가 뭐냐면요. 우선 이겁니다. 바로 자, 이런 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세요? 얘가 이름이 뭐냐면요. 살릭 애시드입니다. 제 이름이 살릭 애시드입니다.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pH는 F 발음이 나고요. TH는 이런 발음이 납니다. 민재 기절하려고 그러죠? 기절하려고 그러죠? 방금 민재 기절하려고 하는 거 봤는데. 자, 그러면 얘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잘 봐요. 자음은 스스로 발음 나요? 발음 안 나요? 자음은 스스로 발음 나요? 안 나요? 자음은 발음이 안 나죠? 의문론에서. 그럼 얘는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입모양을 F를 만들어. 자, 입모양을 F를 만들어. F를 만든 상태에서 TH가 A에 붙어 있지. 그럼 입모양을 F로 만든 상태에서 그냥 쌀이에요. 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F는 발음이 거의 안 나요. 그렇다고 묵음도 아니에요. 묵음이 안 나니까 발음이 나는 둥 안 나는 둥이야. 그래서 쟤는 발음을 어떻게 해야 옳냐면 입모양을 F를 만들고 쌀을 하는 거야. 살릭 애시드예요. 살릭 애시드.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네이티브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원어에 가장 가깝다? 그냥 사울릭 애시드라고 하는 게 원어에 가장 가까워요. 근데 이제 네이티브는 발음이 되죠. 이게 어려운 발음이겠죠? 사울릭이에요. 사울릭. 그럼 이게 F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느낌이라고요. 근데 이제 쟤를 일본식으로 어떻게 발음해요? 일본식으로 푸탈산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일본식으로.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발음하는 거예요? 푸탈산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런 것들에서부터 아직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못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미 저런 문화적인 것에서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은 아직 멀었어요. 네, 이미 공교육에서 푸탈산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그 식민지 교육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기 위안부 할머니는 매춘부다라고 하는 거나 저걸 푸탈산이라고 발음하는 거나 과연 큰 차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독립주권을 가졌다면 문화적 주권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과연 얘를 어떻게 발음할 거냐는 거죠. 과연 한국 사람들은 푸탈 이게 편할까요? 아니면 원어에 가깝게 사울릭이라고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은 더 편할까요? 어떤 게 더 편할까요? 이거부터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인들에게 더 편한 발음 그리고 세계적으로 더 통용되는 반응은 뭐냐라는 거죠.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얘가 사울릭 애시드 알겠죠? 그럼 얘가 여기에서 사내리를 할 수도 있겠죠. 사내리. 그럼 얘가 짜잔 요만큼이 요렇게 사내리를 했다고 치자. 그럼 얘가 짜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때 이 음이온을 부르는 이름이 이게 하이드로젠 살레이트 이온이에요. 여기에 있는 하이드로진은 요 수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붙어 있는 에이트는 산소 음이온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나머지 하나의 수소가 있고 산소가 음이온으로 있어서 하이드로젠 에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민재 알겠죠? 지금 몇 시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자 여기 좀 다 해줄게요. 오케이. 아이고. 그럼 요 수식에서 바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짜잔 하고 여기에 포타슘 양이온이 붙어 있는 요런 식의 이온 결합 얘 이름을 뭐라고? 포타슘 하이드로진
살레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얘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KHP. 알겠죠? KHP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이 KHP와 NaOH 사이의 반응. 여기서 뭔 일이 벌어지자는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여기에 이건 산소 마이너스고 여기에 포타슘 플러스가 있는 거 아니요? 얘 이름을 뭐라고요? 이걸 KHP라 한다고 했죠? 여기에 누가 반응을 해요? NaOH가 반응을 해요. 근데 NaOH도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소듐의 이온가는 어떻게 돼요? Na 이온가는 어떻게 돼요? Na 이온가 얼마예요? NA의 이온가는? 1 플러스죠? 그럼 여기에 OH의 이온가는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타난다? 바로 여기에서 삼염기 반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삼염기 반응? 바로 여기에 있는 남아있는 요수소하고요. 얘가 반응을 한 거예요. 아이고, 여기 동그라미가 되겠구나.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한 다음 여기만 마이너스가 아니라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에 포타슘 양이온이 들러붙어 있듯 여기는 Na 플러스 양이온이 들러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짜잔, 이게 만들어집니다. 이 수소는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서 온 거고요. 이 OH는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서 온 겁니다. 됐어요? 이게 바로 KHP와 NaOH 사이의 반응이 되는 거죠. 뭐 굳이 또 얘를 축약해서 표현하자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NaKP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NaKP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됐죠? 됐죠? 그렇다면 이때 이 산염기 반응에 반응하는 NaOH하고 KHP의 화학양론 개수는 보시다시피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죠? 맞아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3 반응한 KHP 몰수. 자, KHP 몇 그램 썼다고 돼 있어요? KHP가 보시다시피 0.824g 썼다고 돼 있죠? 그런데 이 0.824g의 KHP가 화학 식량이 얼마예요? 몰 질량이 얼마예요? 바로 204.221 g/몰이죠? 그래서 쟤를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온다? 4.03 mg
몰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4.03밀리몰이 바로 뭐겠어요? 4.03밀리몰이 이게 바로 뭐다? NaOH 수용액 중 존재하는 누구 몰수란 얘기예요? NaOH 몰수란 얘기죠. 왜? 몇 대 몇으로 반응하니까요? 1대1로 반응하니까요. 얘 넣어준 몰수하고 반응한 몰수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왜 이만큼 넣어줬겠어요? 얘가 이만큼 있으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저렇게 사용하는 게 바로 KHP의 특징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실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NaOH 수용액 중 진짜로 NaOH의 농도나 몰수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을 때 쟤만 따로 KHP랑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KHP가 적정을 해서 나온 그 농도로 NaOH 농도를 새로 결정해 주는 거예요. 됐죠? 그 생각을 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이게 프라이머리 스탠다드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다시 NaOH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아까 표준화 과정에서 네 번째 내용이 아까 표준화 과정이 이제 세 번째까지 했었고요. 그다음 네 번째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KHP를 활용하여 표준화된 NaOH 수용액의 보관법이 있어요. 보관법. NaOH 수용액을 보관할 때 이 보관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1. 밀봉합니다. 밀봉하는 이유는 바로 추가적인 CO2 흡수를 막기 위해서예요. NaOH는 끊임없이 CO2랑 반응한다고 했었죠. 만들어 놓으면 뭐해? CO2 계속 흡수될 텐데. 그래서 CO2를 흡수를 막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밀봉하고요. 두 번째,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 그릇에 보관합니다. 유리 그릇에 보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냐? OH-는 유리랑 뭘 할 수 있죠? OH-는 유리랑 특별한 뭘 할 수 있어요? 수소 결합합니다. 유리랑 수소 결합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유리랑 수소 결합한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봅시다. 어디 지울까? 여기 지울게요. 자 여기 이제 유리 재질이 있습니다. 유리는 주로 누구와 누구의 성분으로 되어 있죠? 바로 실리콘과 산소로 되어 있는 게 유리죠. 그럼 아시다시피 실리콘은 전기음성도 커요, 전기음성도 작아요? 실리콘은 전기음성도 커요, 전기음성도 작아요? 실리콘은
수소보다도 전기음 성도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은 델타 플러스, 산소는 델타 마이너스겠죠. 여기에 OH 마이너스를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산소 내 지금 뭔 미친 짓을 한 거야 지금. 자, 다시 실리콘 산소면 실리콘이 플러스 성격이고 산소가 마이너스 성격을 갖는 게 유리라는 녀석인데, 여기에 OH 마이너스를 넣으면 요 수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와 산소 사이에 끼어 들어가면서 수소 결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수소 결합은 인력이에요, 청력이에요? 어쨌거나 인력이기 때문에 이 OH-가 유리 표면에 붙들려 가지고는 어떻게 된다?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즉 유리 그릇에 담았다가 다른 데 부으면 그 유리 그릇에 OH-가 쭉 묻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씻겨 나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만큼 오차예요, 오차 아니에요? 저만큼 오차지. 그러니까 OH-를 어디에 보관하면 안 된다고요? 유리 그릇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표준화와 관련하여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우리 민재 때문에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뽕.